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촉촉하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책임지는 튼튼 100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은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너무 뻑뻑해서 화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몸이 피곤하면 눈이 좀 침침할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서 보내는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타들어가는 가뭄에 메말라가는 논바닥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눈꺼풀이 각막에 쩍 달라붙어 잘 떠지지 않고 억지로 눈을 뜰 때 느껴지는 그 따가운 통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입니다. 마치 눈 속에 미세한 모래알이 수천 개는 굴러다니는 것 같고 찬바람만 불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 손수건을 늘 손에 쥐고 살아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오랜 친구 순자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순자 씨는 평소 깔끔하고 외출하기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져서 외출은커녕 집에서 TV 드라마를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인공 눈물을 하루에 수십 번씩 넣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눈이 시리고 아파서 눈을 꼭 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순자 씨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방 속, 주머니 속, 침대 머리맡에 인공 눈물을 두고 수시로 넣으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어라고 위안 삼으시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인공 눈물을 넣어도 눈은 여전히 사막처럼 건조할까요? 그리고 왜 눈물이 넘쳐 흐르는데 의사 선생님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눈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질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눈 표면이 너무 메마르고 예민해지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합니다. 뇌에서 지금 눈이 위험해. 빨리 눈물을 쏟아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눈물은 우리 눈을 지켜주는 성분이 하나도 없는 그저 짠물일 뿐입니다. 쏟아지는 비가 가뭄을 해갈하기보다 흙탕물로 씻겨 내려가듯 이반사 눈물은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안구 건조증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고 단순히 물을 보충하는 수준이 아닌 내 눈 스스로가 천연 보습막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서막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내 눈이 그토록 아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촉촉한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보호하는 눈물이라는 존재에 대해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물은 단순히 슬플 때 흘리는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눈 표면인 각막을 외부의 온갖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3층짜리 특수 보호막입니다. 이 3개의 층이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통증 없는 맑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 즉 검은 눈동자인 각막과 직접 맞닿아 있는 1층은 점액층입니다. 우리 각막의 표면은 원래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자동차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주르륵 흘러내리듯 그냥 맹물은 우리 눈동자 위에 고르게 머물지 못합니다. 이때 점액층이 등장합니다.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으로 구성된 이 층은 각막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하여 그 위에 얹어질 눈물 성분이 눈동자에 착 하고 달라붙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점액층이 부실하면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눈동자 전체를 덮지 못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메마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위치한 가장 두꺼운 2층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성층, 즉 수분층입니다. 눈물막 전체 두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층은 아주 경이로운 액체입니다. 단순히 물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 눈에 꼭 필요한 영양분, 산소, 그리고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체와 라이소자인 같은 천연 살균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수성층이 각막 위를 씻어내며 먼지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각막 세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서 넣는 대부분의 인공 눈물이 바로 이 수성층을 임시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 공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상층. 오늘의 주인공인 지방층, 즉 기름층입니다. 아주 얇은 기름막이 수분층 전체를 위에서 덮어 코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막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고도 중요합니다. 바로 수분층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보온병 뚜껑이자 수분 증발 차단막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국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름기 하나 없는 맑은 국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금방 식어버리고 국물 양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위에 기름이 살짝 떠있는 국은 어떻습니까? 한참이 지나도 국물이 뜨겁고 양도 그대로 유지되죠. 우리 눈도 똑같습니다. 이 기름막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아래의 수분층이 증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눈을 촉촉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의 무려 80% 이상은 이 3층 구조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기름막에 문제가 생겨 눈물이 1초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증발형 건조증입니다. 뚜껑 열린 컵에 계속 물만 붓고 있었으니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물의 가장 핵심적인 방어막인 이 기름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눈꺼풀 속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아주 가까이 대고 눈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위아래 속눈썹이 난 부분 바로 안쪽의 점막을 유심히 보시면 마치 바늘구멍 같은 아주 작은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쪼르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눈의 천연보습 오일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 공장의 입구입니다. 마이봄샘은 위 눈꺼풀에 약 30개에서 40개, 아래 눈꺼풀에 약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세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할 때마다 눈꺼풀 근육이 이 마이봄샘을 지그시 압박하게 되고 그때마다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기름이 찍하고 흘러나와 눈물 위를 코팅하게 됩니다. 건강한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은 마치 최고급 올리브유처럼 맑고 투명하며 상온에서도 아주 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맑은 기름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부드럽게 퍼져야만 눈꺼풀과 눈동자 사이의 마찰도 줄여주고 증발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 전문 용어로 마이봄샘 기능 장애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의 안구 건조증 중 가장 흔하면서도 고치기 힘든 주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름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맑게 흘러나와야 할 기름이 점점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식용유 같던 기름이 점점 굳어서 마가린처럼 변하고 심해지면 딱딱한 치약이나 버터처럼 변해서 구멍을 꽉 틀어막게 됩니다. 공장 안에서는 계속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입구가 막혀버리니 기름은 안에서 정체되고 산패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 눈에는 기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맹물 눈물만 남게 됩니다. 기름막이 없는 눈물은 눈을 뜨자마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고 각막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뻑뻑함과 화끈거림의 정체입니다. 공장의 입구가 막혔는데 밖에서 물만 뿌려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막힌 기름샘을 뚫고 굳어있는 기름을 다시 녹여서 배출시키지 않는 한 안구, 건조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 눈물통을 내려놓고 우리 눈꺼풀 속 기름 공장을 다시 돌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소중한 기름 공장인 마이봄샘은 자꾸만 가동을 멈추고 굳어가는 걸까요?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환경 자체가 우리 눈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사막과 같습니다. 마이봄샘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디지털 기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우리 눈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상시 사람은 1분에 약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순간 깜빡임 횟수는 5회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이봄샘은 눈을 깜빡여야 기름이 펌프질되어 나오는데 않으니 기름이 안에서 고이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눈을 덜 깜빡이는 게 뭐 그리 큰일이야? 하시겠지만 이는 공장 기계를 돌리지 않고 방치해서 녹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환경입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마이봄샘의 아주 작은 구멍들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또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히터는 실내 습도를 극한으로 낮추어 눈물을 말려버릴 뿐만 아니라 눈꺼풀 온도를 낮추어 기름샘 속의 기름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추운 날씨에 삼겹살 기름이 하얗게 굳는 것처럼 차가운 바람을 계속 맞으면 우리 눈꺼풀 속 기름도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눈 화장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까지 꼼꼼하게 채워 그리는 아이라인, 그리고 풍성한 마스카라는 마이봄샘 입구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화장품의 화학 성분이 기름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멍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지 않고 잔여물이 남게 되면 그것들이 기름과 엉겨붙어 거대한 노폐물 덩어리가 되고 기름샘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와 호르몬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분비 기능은 감소합니다. 마이봄샘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이가 들수록 분비되는 기름의 양이 줄어들고 질도 나빠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름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팎으로 눈을 괴롭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눈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기름샘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혀 기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단순히 건조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고여있는 것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봄샘 안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된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썩으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눈꺼풀 주변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안구 건조증을 만성화시키는 주범인 안검염입니다. 안검염이 생기면 눈꺼풀 테두리가 늘 붉게 충혈되어 있고 속눈썹 뿌리 쪽에 마치 비듬 같은 하얀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지저분해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이 염증은 눈 주변을 몹시 가렵게 만들고 자꾸 눈을 비비게 유도합니다. 하지만 비비면 비빌수록 염증은 더 심해지고 각막에는 상처가 납니다. 심지어 이 썩은 기름이 눈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눈물막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립니다. 맑아야 할 눈물 속에 독성 기름 찌꺼기가 둥둥 떠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기름이 각막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눈을 더욱 따갑고 시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모낭충입니다. 우리 눈꺼풀 기름샘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벌레인 모낭충이 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기름샘이 막히고 썩은 기름이 가득 차면 모낭충들에게는 그야말로 호화로운 뷔페 식당이 차려진 것과 같습니다. 모낭충들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기름샘을 파괴하고 그들의 배설물과 사체가 다시 염증을 유발하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래끼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 눈꺼풀이 늘 가렵고 무거우신 분들은 이미 이 염증의 늪에 빠져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결국 마이봄샘 세포 자체가 위축되고 사라져버립니다. 한번 파괴된 기름샘은 다시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기름을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없어서 평생 고통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초기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눈이 좀 뻑뻑한 것이 아니라 내 눈꺼풀 속에서 염증과 벌레들이 내 소중한 기름 공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공 눈물 넣으며 버틸만 해요. 꼭 치료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 눈의 검은 눈동자, 즉 각막을 자동차의 앞 유리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투명하고 매끄러워야 앞이 잘 보이겠죠? 눈물은 이 유리를 닦아주는 워셔액이고 눈꺼풀은 와이퍼입니다. 워셔액이 바닥난 상태에서 모래먼지가 가득 낀 유리창을 와이퍼로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에는 수천 개의 잔 흠집이 생길 겁니다. 우리 눈도 똑같습니다. 눈물 기름막이 없어서 각막이 메마른 상태로 눈을 계속 깜빡이면 눈꺼풀이 각막 표면을 직접 긁게 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각막에는 미세한 손상이 쌓여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각막 상피가 벗겨지는 표층점상 각막염이 생기고 심하면 각막에 구멍이 뚫리는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막에 상처가 나면 우리 눈의 해상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메꿔내야 할 렌즈가 울퉁불퉁해지니 빛이 들어오면서 사방으로 산란됩니다. 시력 검사판의 숫자는 어떻게든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세상은 밤거리,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고 글씨가 겹쳐 보이며 늘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변합니다. 시력의 양은 유지될지 몰라도 시력의 질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만성 통증입니다. 우리 각막은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된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건조증이 심해지면 신경 끝단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나중에는 안구 건조증이 치료되어도 신경 자체가 변형되어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아픔을 느끼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눈이 아파서 눈을 뜨지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또한 나중에 백내장 수술이나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때도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고 부작용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에서 세상을 맑게 볼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투쟁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안구 건조증이라는 질병의 깊은 속사정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 눈의 고통에 대해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눈물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공 눈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여러분의 눈이 여전히 아팠던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가습기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 내 눈이 건조한 이유는 눈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눈물을 지켜줄 기름 뚜껑이 없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기름을 만드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 공장이 현재 막혀 있거나 녹슬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인공 눈물은 응급처치일 뿐 막힌 기름샘을 뚫고 썩은 기름을 닦아내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겪으셨던 그 까끌까끌한 이물감, 시린 통증, 시도 때도 없이 흐르던 눈물들은 모두 여러분의 눈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발 나를 좀 씻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줘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원인은 이제 정확히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그 기름샘을 뚫고 건강한 눈물을 되찾을 수 있나요? 병원에 매일 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답은 의외로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굳이 비싼 장비를 쓰지 않아도 매일매일 집에서 하는 5분 정도의 투자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름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9화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기적의 5분 눈꺼풀 홈케어 비법을 전부 공개해 드릴 겁니다. 굳은 기름을 마법처럼 녹이는 온찜질의 황금 공식부터 기름샘을 직접 짜주는 마사지 기술, 그리고 모낭충과 염증을 싹 쓸어버리는 눈꺼풀 청소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구 건조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반드시 고칠 수 있고 다시 촉촉한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튼튼 100세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 잊지 마시고 내 눈에게 조금만 더 미안해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눈이 다시 반짝이는 그날까지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촉촉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